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기업 공개, 즉 IPO를 진행한다면 35달러까지 더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XRP의 현재가 기준으로 15달러에 도달하려면 약 1700%, 35달러에 도달하려면 약 4100% 이상 상승을 해야 하는데, 한편 월스트리트 출신 마켓 애널리스트 린다 존슨 또한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리플의 주가는 6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이죠. 크립토 마켓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어제이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에서 비트코인을 여전히 찾을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 결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자사 서비스의 비트코인을 다시 채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중국의 암호화폐 저널리스트 콜린 우의 경우는 테슬라가 결제 페이지 소스 코드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추가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두 암호화폐는 이미 2023년 1월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전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옵션을 중단했을 때 이 코드를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실망하는 분위기이지만 이 회사 측이 해당 소스 코드를 아직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이 비트코인 결제에 대해서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실적 발표한 테슬라 비트코인 보유량은 변동이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올해 2분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및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이 테슬라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순 가치는 1억 8,400만 달러로 하나 약 2,3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이후 동일했다라고 하는데요. 현행 회계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증가된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고, 반면 디지털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회사는 자산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감소한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지난해 2분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의 경우는 보유 비트코인의 무려 75%, 개수는 3만 개를 9억 3,6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1,840억 원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도 매수하지 않았죠.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일론 머스크의 변덕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가, 도지코인이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하는 심한 변동성을 보인 모습,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크립토 마켓이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2년 전과 비교하여서 현재의 크립토 마켓은 상당한 성숙을 이뤄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크립토 시장을 아직까지 미심쩍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 팔고 크립토 마켓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있는데요. 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리고 도지코인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언급들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 관련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 기준 XRP가 주간 차트에서 중요한 기술 지표인 이치모쿠 구름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치모쿠 구름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XRP의 랠리 지속 가능성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비트코인의 강세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네, 현재 XRP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거의 60%에 육박하는 상승, 2021년 8월 이후 최고의 주간 성적을 거두게 되었죠. XRP는 이에 힘입어서 주간 차트에서 기술 분석 지표인 이치모쿠 구름을 확실하게 넘어서며 강세 패턴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치모쿠 구름 패턴에 대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공동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인 KT 스톡트는 고객 노트를 통해 우리는 XRP의 이치모쿠 구름 돌파를 비트코인의 좋은 사례로 본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치모쿠 구름은 흔히 일목균형표라고 부르는 기술적 패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 말 일본 언론인 호소다 고이치가 개발한 기술 분석 지표인 이치모쿠 구름은 지지와 저항 레벨을 식별하고 추세 변화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게 됩니다. 이 자산 가격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추세의 강세 전환 또는 약세 전환으로 간주되게 되는데요. 네, 현재 XRP는 이치모쿠 구름의 발판을 구축한 반면 비트코인은 구름 저항선 아래의 좁은 범위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XRP는 1년에 걸친 다지기 패턴을 거쳐서 이치모쿠 구름으로부터의 브레이크 아웃, 즉 돌파, 저항선 돌파에 성공하면서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현재 이치모쿠 구름 패턴에 도달한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XRP가 1년에 걸친 다지기 과정을 상승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차트에서 XRP의 움직임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중기 모멘텀 긍정적이며 현재 상방향의 저항 신호가 없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XRP의 다음 저항선은 0.92달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XRP 가격 관련하여 하나의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바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오던 IPO 관련하여 주식 상장에 성공한다면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이 크립토 신에서 꽤나 유명한 애널리스트 벤 암스트롱이 XRP가 적절한 시기에 기업 공개, 즉 IPO를 진행한다면 35달러까지 더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XRP 현재가 기준으로 15달러에 도달하려면 약 1700%, 35달러에 도달하려면 약 4100% 이상 상승을 해야 하는데, 이 벤 암스트롱은 미 SEC 항소만이 XRP 최고가 경신의 방해물이다라고 덧붙이게 되었죠. 이 벤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은 지난 4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나는 항상 리플의 편에서 있었다,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에게 비수를 꽂으며 XRP 커뮤니티를 대변, 그들의 관심사를 해결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게 된다면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XRP는 다음 강세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출신 마켓 애널리스트 린다 존슨 또한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리플의 주가는 6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플의 주식을 프리 IPO 단계에서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링크토에서 리플의 주가는 약 35달러로 57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과거 실적과 상당한 XRP 보유량을 감안할 때 이 링쿠토 플랫폼 상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XRP 토큰만 해도 개당 0.8달러로 계산했을 때 약 27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시장 가치는 지금의 20배 상당인 1,070억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 XRP 관련하여 약식 판결 이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현실화될 가능성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분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56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가 아니죠. 중립에서 탐욕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2017년 당시 코인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 이외에는 따로 투자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인 생태계가 발전하고 해외 거래소들과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디파이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NFT나 메타버스 등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잡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코인 생태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선호받는 코인 투자 방법은 단타입니다. 펌핑이 일어나면 단타 치기 좋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저 또한 듭니다. 이제 폭풍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단타로 들어가서 원하는 수익을 먹고 나오면 그만이죠. 용돈 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인 단타로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은 더더욱 단타로는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변동성은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코인 단타로 큰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는 단기 대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단기 대응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단타라는 게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 버는 것이죠. 그런데 단기 대응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을 보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각자만의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보는 방식도 다르고 타점을 찍는 법도 다 다를 겁니다. 보통 이렇게 추세만 보고 조정이 조금 오더라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큰 하락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은 재빨리 돈을 빼게 됩니다. 하락률이 커지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났을 때 큰 하락을 맞았던 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타로 10% 20%를 먹더라도 결국 손실로 크게 잃고 나면 큰 상승 흐름에는 올라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의미의 말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단기 이벤트에 다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타는 이런 모든 이벤트와 가격 흐름에 대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물 거래도 해봤고 선물 거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현물 거래 그리고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잘 아는 거죠. 모니터 보면서 일일이 타점 찍기를 할 수도 없고 모든 기회를 돈으로 만들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제가 가능했다면 워렌 버핏보다 더 큰 부자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신문의 헤드라인이 쫙 깔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22년 같은 줄곧 하락하는 장에서도 평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고 2023년 상반기 같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고 있다면 2025년 불장에서 결국에는 20에서 30만 불을 목표로 매도도 할 수 있게 되죠. 단타로는 절대로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100분 중에 한 분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